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무인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이제 강의를 한 지 1년이 좀 더 되고요. 지금 10성 강의만 거의 한 70강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8개월 정도에 걸쳐서 지금 10성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어떤 10성, 또 10신, 육신 어떤 비슷한 용어에 대한 개념을 또 정리를 하면서 비견겁재, 그리고 이제 식신상관, 정편재, 편관과 정관, 그리고 인성, 그래서 정인편인에 대한 강의를 쭉 지금 이제 다 했고, 오늘은 이제 그 무인성이 사주에 인성이 없을 때 어떠한 성향과 어떠한 심리 상태를 보이고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무인성 사주를 여러분들이 잘 알려면 인성에 대해서 잘 알면 되겠죠. 인성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인성이 있을 때 가지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라든가 성향, 장단점을 그 반대로 우리가 유추하게 되면 무인성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데, 어쨌든 무인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사주를 볼 때 사주 8글자를 이렇게 연일수로 이렇게 뽑았을 때 처음에 글자가, 그러니까 10성 중에 많은 게 있느냐, 좀 없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인성이냐, 인성 혼잡이냐, 관성, 또 아니면 무관성이냐, 관설 혼잡이냐, 이런 거를 이제 먼저 사주를 크게 볼 때 그 사람의 전반적인 성향이나 현재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 사주풀이 할 때는 크게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본다기보다는 처음에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딱 볼 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인성이 뭐냐, 인성. 그리고 무인성은 뭐냐. 무인성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제가 나름 내려보자면, 일단은 사주 원국에 사주 원국은 8글자죠. 사주팔자, 사주 원국에 일간, 비겁을 포함한 생하는 오행이 없는 사주다. 이거를 이제 무인성 사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이라는 게 중요한 거다. 사주 원국이 지장간에 그러면 있으면은, 지장간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거 원국에 넣고 지장간에만 인성이 있다, 그럼 그것은 무인성 사주인가요? 인성 있는 거 아닌가요? 무인성 사주입니다. 지장간은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사주 원국에, 그래서 일간을, 인성은 아생식해서 나를 생하는 어떤 그런 십성이죠. 근데 나를 생하기도 하고 비견을 생하기도 하고 겁재를 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일간이나 비견, 겁재를 생하는 그런 오행이 없는 사주입니다. 오행.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일단은 그럼 무인성 사주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는 것도 이제 뭐 중요하지만, 그럼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이 무인성 사주냐, 그거를 이제 조금 제가 정의를 해보면, 일단은 일간이 간목이나 을목, 이 일간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병화와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무토와 기토가 있고, 경금과 신금이 있고요. 경신금이 있고, 임수와 개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사주가 목, 화, 토, 금, 수, 오행을 제가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간목이나 을목일간 또는 병화나 정화일간, 그렇죠? 자, 무토나 기토일간, 토죠. 경금이나 신금 일간, 그리고 임수나 개수 일간일 때 이제 목화 토 금수라고 했을 때 서로 생하는 관계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하는 생하는 이제 관계가 되고 이 극하는 관계가 또 되는 거죠. 자,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제가 십성 강의를 할 때 늘 이 오행의 상승상격도를 그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오행의 상승상격도, 이건 이제 오행뿐만 아니라 십천간의 상승상격도를 나타내는데 이 그림만 우리가 다 이해를 해도 사실은 십성 공부는 거의 이제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목일간일 때 무인성이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죠? 수의 기운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간목이다 또는 을목일 때 임수나 개수, 그러면 이거는 천간만 나타내는 것이고요. 지지로 이렇게 또 한번 붙여볼까요? 자, 진술, 제가 순서대로 붙여볼게요. 미, 경금, 신금, 신유, 진술, 충미, 해수, 자수. 다 십천간 12지지를 다 이제 붙였죠. 그러니까 내가 간목일간이나 을목일간일 때 사주 원국에 임수나 개수, 해수나 자수가 없을 때 이걸 무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일간이 병화나 정화다 그러면 목생화하는 목의 기운, 간목이나 을목, 지지로는 임목이나 묘목이 없는 어떤 그런 사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부족한 거죠. 내가 일간이 무토나 기토다 그러면 토를 상하는 오행은 뭐죠? 화죠. 화. 그러니까 병화나 정화, 사화나 오화, 천간의 병정, 지지의 사오, 이 화가 없는 그런 사주. 그렇죠. 그리고 내가 금일간이다, 내가 경금이나 신금일간이다 했을 때 뭐가 없는 거죠? 토가 없는 겁니다. 토. 그러니까 무토나 기토가 천간에 없고 지지로 진술충미, 이 토가 없는 그런 사주가 무인성 사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수일간이다, 임수나 개수일간일 때, 그렇죠, 내 사주에 그러면 금이 없는 겁니다. 금생수 하니까 경금이나 신금, 신금이나 유금이 없는 그런 사주를 무인성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성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인성이 가지는 그런 의미를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나중에 사주풀이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간목일간의 무인성, 그쵸? 병정화일간의 무인성, 목이 없을 때, 그리고 무기토일간의 무인성은 화가 없는 거죠. 사주에 각각의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래서 오행의 일간에 따라서 무인성 사주가 다 똑같지가 또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성이 화의 인성이다 또는 내 인성은 수다 했을 때 그게 없는 기운이 인성의 의미 플러스 오행이 가지는 어떤 그런 특징, 의미, 그쵸? 병화나 정화, 그쵸? 사화나 오화가 가지는 인성이
만약에 화인성이다 그러면 그 생각은 드러나는 생각이 되겠죠. 드러나는 공부, 드러나는 엄마가 좀 활달한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공부를 해도 드러나는, 생각을 하면 그게 잘 드러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너무 또 장황하게 도훈 선생 설명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겠지만 이 어떤 인성, 무인성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발전해서 조금 더 발전된다면 각각의 그 목화토금수의 인성일 때, 인성이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스티커를 다 붙여갖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물론 제가 그 강의를 또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간목 목일간의 무인성 사주, 그렇죠? 그럴 때는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좀 특징과 해석이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또 핵심적인 내용을 강의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부터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조금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띄고, 임계, 임여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 어떤 교육생이 벌써 유튜브 보면서 하셨는데 이런 사주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간목 일간이에요. 그러면 갑신, 그리고 이렇게 진.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있어요. 선생님, 이 사주는 무인성 사주인가요? 아닌가요? 자, 일단은 요거는 편관이죠. 십상을 써보면 갑진은 또 편재. 그런데 진하고 신에는 지장간이, 신은 무, 임, 경, 지장간을 품고 있고요. 진은 을, 개, 무. 그래서 신금하고 진토는 지장간의 중기가 전부 다 임수하고 개수로 수기운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신, 진 이렇게 있으면 인성의 기운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주통변할 때는 무인성으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운에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경자년 어떤 운이 들어왔다. 그렇죠. 경자년이 들어오면 신, 자, 진 완벽한 수의 삼합이 글자가 이게 이루어지면서 이게 순간적으로 재생살이었다가 신자진이 되면서 수, 인성, 삼합을 크게 이루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지 빠진 삼합 같은 경우는 이 글자를 잘 봐야 돼요. 운의 어떤 운기를 잘 봐야 된다. 근데 이 사주는 일단은 무인성 사주로 일단 본다. 하지만 인성이 국을 이룰 준비는 항상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합이나 삼합이나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또 그러면 또 예를 들면 간목이다, 자다, 축, 뭐 이런 사주가 있다.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조금 이제 하신 분이 잡자, 이게 이제 자가 정인이죠. 이게 이제 정제죠. 꼭 토에서 정인과 정제가 자축합을 하네. 자축합 토. 자축합 토의 기운을 내뿜으니까
이거는 무인성사주 아닌가요? 아니,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인성사주는 아닌데 우리가 이 자하고 축은요, 육합에 자축합 토로도 우리가 토로도 보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수로도 읽어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자축합은 토다, 이런 어떤 일방적인 딱 답을 머릿속에 너무 딱 외워놓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이거 해가 뭐 기해년이었다, 2019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딱 해자축이 되죠. 그럼 해자축은 수의 방합을 또 짭니다. 방합을 짜기도 하고, 자축만으로도 해자축의 완벽한 방합은 아니지만 왕지와 이 고지가 있는 어떤 방합의 의미로서는 또 수의 기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축합 토니까 이게 자수 기능이 없어져서 무인성 아닌가요? 그건 인성이긴 한데, 이렇게 또 정인과 정제가 합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현실적인 사건 사고가 어떤 이제 일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열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무인성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인성의 어떤 십성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인생사 자연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이제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간이 이렇게 있어요. 비겁이 아니 비겁이죠. 비견겁제 비겁이 있고, 이제 식상이 있습니다. 식신상관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재성이 있습니다. 재성. 여기 관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성이 있죠. 아까 목화 토금수의 오행의 상생상극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일간은 식상을 생하고, 식상은 재성을 생하고, 재성은 관성을 생하고, 관성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일간 비겁을 생한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거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극재, 재극인, 인극식, 식극관, 관극아.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십성 공부의 답니다. 그렇죠? 생활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성이 주인공이니까 무인성이다. 자, 일단은 이 음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십성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십성이든 어떤 자연 현상이든 무엇이든 전부 다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음양으로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십성에서도 일간을 기준으로 식상과 재성, 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음양으로 따지면 양적인 어떤 모습인 거죠. 양적인 모습이고, 그 다음에 관성에서 또 인성은 음양 오행할 때 이 음적인 모습을 우리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양적인 모습은 뭐냐? 그러니까 이 식상하고 재성은 일단은 눈에 보이고 활동적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좀 활동적이다. 적극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다. 자, 그리고 어떤 이 출력, 그러니까 이제 아웃풋이죠. 아웃풋.
출력의 어떤 그런 발산, 내 거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발산의 어떤 그런 모습을 식상하고 재성이 이제 띄고 있고, 자, 그러면 그 반대에 음에 있는 관성과 인성, 특히 인성은 약간 활동적이기보다는 비활동적인 거죠. 그 다음에 약간 소극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인성은 어떤 이제 사람의 마음 또는 공부 뭐 이런 의미니까, 우리가 인성은 어떤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입력의 인자다. 영어로 input, 발산이 아니라 이제 어떤 수용, 받아들이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렇게 이해를 해도 십성의 전반적인 어떤 큰 개념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특히 뭐 관성과 인성이 이런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인성, 그리고 식상과 재성이 있는데, 특히 식상, 그리고 또 재성은 현실적인 거고요. 인성은 비현실적인 거. 형이 하학적인 것은 식상과 재성이고, 형이 상학적인 것은 관성과 인성이다. 관성은 뭐 직장도 되지만 명예를 또 뜻하기도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이런 인성이 없다는 것은 이 상대적으로 음적인 어떤 이런 모습보다 양적인 모습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성이 이런 모습인데 이런 인성이 없다. 그런 것은 어떤 사주 8글자 중에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7글자 중에 어떤 이 인성이 없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식상이나 재성이 좀 많을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또 인성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가 또 있고, 인성이 없음으로써 식상과 재성과 관성과 일간 비겁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음양으로 또 우리가 십성을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의 폭을 조금 넓혀라. 그리고 선생님 이런 내용 뭐 사주풀이 하는데 뭐 쓰이나요?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도움 됩니다. 도움이 되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사주 이렇게 풀이하다 보면 다 써먹을 때가 있어요. 이런 개념을. 자, 그리고 이제 이 십성은 또 일간 비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식상, 재성, 관성, 인성, 다시 나한테 일간으로 돌아오는 이런 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로 이 극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활동하는 사이클 또는 어떤 운동하는 사이클은 또 이런 오행의 십성의 순환을 그대로 또 답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간 비겁은 그 사람의 어떤 모습, 그렇죠? 근이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어떤 성능, 자동차로 치면 배기량. 우리가 이제 신강신약을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신강신약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어떤 일간의 모습이 이런 걸 뜻하게 되고요. 식상은 사람이 일단은 태어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겠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식상의 활동을 먼저 합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뭐 활동하고 일하고 밥벌이 해가지고 재성, 돈을 또 버는 거죠. 돈이 되기도 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라든가 현실적인 모습도 됩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모습을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명예도 얻고 직장도 다녔다. 그렇죠? 직장도 다녀서 나이로 따지면 요 식상은 밖에 열심히 활동하는 단계니까 중고등학교까지 어떤 배움이 있는 단계. 그렇죠? 내가 밖으로 활동 열심히 하는 청소년 단계. 재성은
또 내 인생의 목표를 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한 3, 40대 단계, 그렇죠? 관성은 한 50대, 4, 50대 단계에 직장을 다니면서 명예도 얻고, 그 다음에 어떤 나의 어떤 타이틀, 그 다음에 내 브랜드를 얻게 되는 관성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 인성은 내가 명예도 얻고 했는데 인생 다 무상하더라. 사람은 사람의 마음, 정, 그렇죠? 이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그런 힐링, 인생의 참 뜻을 결국에는 인성에서 찾더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사이클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자동차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자동차 일간이 비겁 자동차다, 뭐 스포츠카다, 그렇죠? 아니면 뭐 화물차다, 뭐 경운기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어떤 꼴을 가지고 내 배기량, 성능을, 내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서 차가 운행을 합니다. 운행. 이제 차가 운행을 하려면 식상은 뭐랑 비슷하죠? 식상? 악셀레터 있죠? 악셀을 밟으면 차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셀의 어떤 역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성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어떤 데를 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점이 있죠? 가려고 하는 그런 재성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차가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운행을 하려면 여러분들 요즘 내비게이션 많이 쓰잖아요. 내비게이션의 어떤 목적지, 목표, 현실 감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관성은 뭐가 될까요? 내가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간다, 그렇죠? 그러면 해운대까지 가기 위한 엑셀이 식상이고, 부산, 해운대가 재성이 될 것이고, 자, 관성은 내가 차를 운행을 하려면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요, 그렇죠? 교통법규 안에는 이제 속도도 준수해야 되고, 신호도 지켜야 되고, 차선도 지켜야 되고 하는, 내가 뭔가를 어디론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거, 그렇죠? 여기는 교통법규가 되겠죠. 지켜서 이제 가는데, 이 인성은 그럼 또 뭘 뜻하느냐? 차 운행하는데 이것은 브레이크가 되겠네요. 브레이크 플러스 브레이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연료. 내가 열심히 차가 달리기 위한 이제 식상을 극하죠. 악셀을 극하는 인성, 브레이크가 되기도 하고, 나를 생하는, 내가 달릴 수 있게 열심히 생하는 어떤 뭐 휘발유나 디젤, 그런 연료의 어떤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일해서 뭐 돈 벌고 명예도 얻고 결국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 혼자 산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 베풀고 하는 그 따뜻한 정을 결국에는 찾더라. 차 운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무인성을 공부하기 전에 전반적인 이런 십성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제 무인성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면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무인성에 대해서 이제 웬만큼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인성을 알려면 우리가 인성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인성. 자, 인성에 먼저 제가 강의했던 인성의 의미 중에 어떤 체로서, 육친적인 관계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성을 하나씩 따져볼까? 또 엄마, 그쵸? 모친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정의는 뭐 친엄마고 편의는 계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도 했지만, 어쨌든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엄마다. 엄마, 모친도 되지만 플러스 나를 위해주는 윗사람, 뭐 스승, 멘토, 이런 의미가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엄마만 나를 위하고 생해주는 게 아니죠. 엄마는 나를 물론 낳아줘서 기본적으로 내가 잘 되게끔 뒷바라지도 하고 뭐 금이야 오기야 해서 젖먹여서 키우고 하는 그런 고마우신 분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의 상사, 또는 학교 들어가면 뭐 선생님,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어디를 가든 나한테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멘토나 어떤 스승이 전부 다 인성적인 요인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또 인성의 하나의 의미는 이 인이 도장인이죠. 여기 도장인. 그러니까 도장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어떤 공인, 공증, 자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격 또는 자격증, 이게 이제 공인된 자격증이긴 하지만, 또 편인의 자격증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공인이 됐다기보단 특화되어 있는, 특화된 어떤 사회단체에 특화된 어떤 분야의 어떤 자격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증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격증을 또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의 의미도 있어요. 공부. 자, 공부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어떤 자격이나 나의 권리를 뜻하니까 우리가 부동산 문서, 문서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요즘은 유튜브든 뭐든 하면 지적재산권 있죠? 저작권이든 책을 쓰면 인쇄든 어떤 이런 권리, 또 인성이 권리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성은 사람의 어떤 생각, 마음, 또 정, 공감, 능력, 뭐 아이디어, 그렇죠? 뭐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랑, 이거는 남녀 간의 어떤 에로틱 사랑도 포함이 되지만 누군가를 위하고 좋아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가 또 이심전심하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어떤 공감이라는 말 의미가 비슷한데, 이런 의미, 그리고 그 다음에 인성은 또 휴식, 또 힐링, 또 사람끼리의 뭐 이런 의미가 인성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사주에 이런 성분들이 부족한 겁니다. 부족해요. 무인성은.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장단점들이 나타나겠죠. 저 무인성인데 엄마 있는데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사주는 하면 안 되고, 물론 인성이 모친이나 엄마의 의미가 있지만 엄마 없이 내가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어떤 엄마라든가 모친과의 또 관계성이 약하다, 그렇죠? 아니면 나이가 엄마랑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약하다, 인연이 엄마랑 인연이 좀 멀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뜻이지 엄마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실제로 또 엄마가 없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인성은 단편적으로 있다 없다, 십성은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약하다, 기운이 약하다, 인연이 좀 멀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성이 가지는 이런 의미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게 부족하다라고만 인식을 해도 무인성 공부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반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냐면, 자, 인성이 없다는 거죠, 무인성은. 그러면 인성은 뭘 생하죠? 일간 비겁을 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인성이 가지는 고유한 이런 의미도 약하고, 나를 생하는, 그렇죠? 또는 비견과 겁재를 생하는 그런 성분이 약한 겁니다. 생하고, 그러니까 나를 생한다는 것은 나나 비견이나 겁재, 타인에 대한 생각, 마음, 정,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이신점심이 약하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인성은 뭘 극하죠? 인성은 식상을 극합니다. 엄마가 나의 행동을 극해서 나를 바르게 가도록, 나를 생하긴 하지만 나의 행동은 극을 합니다. 훈육을 한다는 거죠.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무슨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막 물속에 뛰어놀고 막 그러면 엄마가 아이들의 잘못된 식상 행위를 극을 해야 돼요. 인극식을 해서 극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 자연 기본 원리 생극재화를 거스르는 행위를 한 거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인성이 없다는 것은 식상을 극하는, 규제하고 통제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극하는 힘이 약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인성은 관성이 나를 극하는데 그 중간에서 관성이 극하기도 하지만 인성을 통해서 나를 관인 상생시키는 그런 인자로서 어떤 소통의 인자로 쓰일 수 있는데 그런 소통의 인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한테는 관성이 남자가 되고 뭐 남자한테 또 직장도 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원활한 그런 모습이 어렵겠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성은 또 재성의 극을 받아요. 재극인 하는데 이 재성이 극할 인성이 없는 겁니다. 재극인을 하게 되면 어떤 재성적인 계산 능력, 현실 이제 능력 이런 거에 아이디어를 더해서 또 문서를 더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단순히 인성이 없다 보니 그냥 재성적인 현실 감각, 그냥 어떤 프로그램 돼 있는 대로만 움직이는 어떤 로봇 같은 모습, 조금 메말라 있는 모습, 약간 그런 모습이 또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재극인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뭐 사람을 마음을 재극인해서 돈 때문에 망가진다든가 그런 모습은 조금 없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나?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무인성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심리적인 성향을 나타내는지, 그 다음에 무인성이 있지만 공부를 또 잘 하시는 무인성들도 있거든요. 직장 생활도 잘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